네, 이항용의 월가이드 함께합니다. MTN 이항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약간의 차익 실현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뉴욕 증시였는데 바로 또 뭐 어떻게 같이 선대지수가 서는 모습이었네요. 자,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자, 빅테크 제외 AI 트렌드에 올라타는 방법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이거 보기 전에 위원님, S&P 500이 또 사상 최고치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약간 흔들림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12월 6일 날 사상 최고가에 간 이후에요. 지금 한 달하고 나서도 한 열흘 정도 만에, 한 40여일 만에 드디어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올라섰습니다. 그동안에 한 3, 4% 정도 위에 고점 대비 좀 떨어진 적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어떤 고점에서 팔고 어떤 저점에서 다시 사는, 흔히 얘기해서 4848 전략보다는 꾸준하게 우상향한다는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우상향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또 오늘 같은 날도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적으로 하나 재미난 통계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은 S&P 500이 생긴 일에 한 100년 동안에 보면은요, 거래일 수로 보면 통상 17일, 18일 정도에 한 번씩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거래일 수로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상 최고가, 1년에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사상 최고가는 것이 역사적 통계였다는 거. 물론 작년에는 55번, 56번 가서 너무 많이 올라간 느낌이 있지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꾸준하게 올려가는 미국 시장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도 괜찮을 이 분위기에서의 S&P 500 또 사상 최고가 흐름 짚어봤는데요. 자, 트럼프 뭐 취임 이후에 여러 발언들이 있는데도 4848 전략보다 일단 진드같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 그 안에서 빅테크 AI 이 제외하고도 AI 트렌드에 올라타는 방법이 있다. 어떤 걸까요? 네, 실제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젠수장도 여러 번 얘기했고, 엊그저께 나왔던 스타게이트에서 발표 이후에 오라클 CEO가 했던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AI가 어떤 특정한 산업, 특정한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 모든 국가, 모든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런 믿음, 그런 어떤 활동 범위가 확산된다는 데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오늘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AI의 허브가 바로 미국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 피력한 거,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너무 한두 종목, 한두 섹터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다양성을 갖는 측면에서 오늘 이제 한 마켓워치라는 곳에서 오늘 이런 것도 조사한 거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즉 새로운 AI 트렌드가 기술 섹터 하나에 그리고 특정한 분야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료, 금융, 제조 등의 경제 전반에 걸쳐서 성장과 생산성을 가져오는 데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종목을 관련된 종목, 즉 광범위하게 AI의 어떤 역할이 이들 회사의 기업의 성장과 이익 증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어떤 단순한 반복 업무, 단순한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훨씬 더 기업의 수익성 그리고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보여드린 주식이 한 20개 종목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런 것들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차트를 갖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엑슨 엔터프라이즈가 대표적으로 AI가 딱 빅테크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결국 많은 분들이 이게 테이저건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바디캠 같은 것들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전쟁이나 아니면 테러 현장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교통, 일반적인 어떤 사고 이런 현장에서도 경찰들이 어떤 바디캠을 하나 갖고 있고 다니면 그걸 갖고 바로 실시간으로 데이터 센터에 전송돼서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걸 통해서 어떤 범인도 잡을 수 있고 위험 요소도 제거할 수 있고 그에 관련된 후에 어떤 레포트까지 작성해 주는 것을 모두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엑선 엔터프라이즈도 이런 것에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폴로 글로벌 자산운용은 이제 작년에 S&P 500에 포함된 기업인데 이들도 역시 AI를 통해서 자산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AI의 어떤 범위가 확산된다는 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버도 결국은 앞으로 이제 우버도 결국은 어떤 로보택시 그런 어떤 완전 자율주행 어떤 택시 이런 쪽의 사업에 결국 우버도 참여할 텐데요. 이런 쪽에서도 AI가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보험회사지만 이런 것도 역시 AI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으로 일단 이렇게 AI의 접근이 그리고 확산에 쉽지 않으신 분이라면 빅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혁신적인 산업을 어떤 추종하는 그런 대표적인 ETF 몇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테크 ETF가 되겠습니다. TECB라는 ETF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확인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산업에 기여하는 것 역시 AI가 다 포함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ARKK 같은 ETF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ETF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JP 블랙락에서요 야심차게 또 작년 하반기에 새롭게 출시한 소위 AI라든가 테크를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ETF가 BAI라는 ETF가 나름은 신상 ETF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핫하게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엑손 엔터프라이즈는 저희 이 코너에서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었죠. 여러분 AI가 AI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융합으로 꼭 봐야 되는 종목도 한번 스터디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봐야 할 월가에서 주목하는 헤드라인 이어가 보시죠. CNBC에서 보도한 모건 스탠리의 경고입니다. 아니 위원님, 미국 증시의 매력을 좀 계속 누려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계속 나오는 이 고평가, 비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안합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들을 불안하라고 이런 얘기를 자꾸 그런 의견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섹터, 특정 기업, 특정 주식이 좋다고 해서 그 한쪽에만 어떤 몰입돼 있으면 결국은 주가는 변동성 시기에 견딜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좋다, 뭐 어디가 좋다 하더라도 무리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꼭 이런 저희가 주제를 갖고 전해드리는 건데요. 최근에 어제도 저희 코너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저희 방송에 나왔던 얘기가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다보스에서 이제 나름은 이제 경고성 발언한 걸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같은 날 이제 골드만삭스도 얘기했는데요. 모건 스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줄줄이. 그런 것은 결국 미국 주식도 너무 한쪽에 어떤 몰입돼서 올인하거나 그런 것에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특정 섹터 이런 것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얘기하겠고요. 모건 스탠리 자산 운용에서 얘기한 거가 조금 더 저희 방송의 취지랑 똑같습니다. 조금만 더 분산 투자하라는 그런 시각을 이번에 정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의 밸류의 가치, 멀티플이 높다는 건 우리가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금리가 내려가거나 이익 증가가 많이 있으면 되는데 그들의 그 관점에서 모건 스탠은 수익 성장의 대치가 너무 높지 않냐라는 그런 약간은 보수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의 정책이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월가에 상당히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편 관세를 이번에 바로 올린다 얘기했다가 지금 안 하는 쪽 가더니 오늘 다보스 포럼에서 또 한 차례 또 엄청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시장에 어떤 요인이 될지 장기적으로 좋을지 모르겠으나 어떤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는 관점을 이해하셔야 되겠고 항상 변동성이라고 생각하면 반대편에 가는 분산 투자를 해결하시면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미국의 자금 쏠림이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주장도 분명히 일리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결국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산 투자인데 분산 투자 종목을 하기 현실적으로 보통 개인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ETF란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AOA라는 ETF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 그리고 해외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전체적으로 주식과 채권이 8대2로 배분되어 있는 ETF만으로만 운영하는 ETF입니다. AOA라는 ETF. 주가는 $80 수준이 약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합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야 미국은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 말고도 선진국이요. 네. 선진국. 예를 들어서 뭐 유럽도 있을 것이고 일본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등등의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에 한번 비중을 좀 늘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 보면 iDeveloped라 그래서 IDEV라는 ETF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 $60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좋은 정보들 다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
다보스 포럼이 진행 중인데 깜짝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인데요. 2018년만 해도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근데 도대체 어떻게 바뀌고 어디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매번 일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어떤 의견이 바뀌는 건 일상적입니다. 그 사랑도 매번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시각, 어떤 전체적인 재테크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레리 핑크 회장은 아시다시피 거의 한 35년째 블랙락에 처음에 창업할 때 같이 했고 지금도 경영자인데요. 2018년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 이거 쉽지 않다 얘기를 하고 비판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유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자가 나와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적이었는데 작년부터 의견이 좀 바뀌고 올해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한 거가 비트코인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가 자기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를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와서 한 얘기가 되겠고요.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근에 특히 지난 한 주간에 수많은 전 세계 국부펀드의 운영자급 이런 사람들과 이제 미팅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포트폴리오에 자기한테 물어본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에 한 2%를 사면 좋을까? 3% 주면 살까? 5% 이런 얘기를 갖고 논의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기가 대충 봤더니 그러니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니까 어떻게 이 인맥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해봤더니 주요 국부 펀드 중에서요 한 5%까지만 비트코인을 비중을 투자했을 경우에 비트코인은 지금은 10만 달러 수준 아닙니까? 50만 달러, 60만 달러. 7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제로 이제 얘기를 한 거가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시장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굳이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들도 얘기하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이번에도 레리 핑크 회장이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여러분 매매 많이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 굳이 하시겠다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가 코인베이스 그리고 요즘 로빈후드라는 주식이 상당히 핫하게 올라가는데 여기도 역시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분위기를 잡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 너무 5배 이상 오른다라는 건데, 네, 그 변동성 좀 확인하면서 여러 의견들 들어보시죠. 자,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시대의 도래, 바로 이 종목은 한 종목 좀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 종목도 저희가 언급이 됐던 종목이죠. 네, 웨드부시에서 한 얘기인데요. 지금 스노우플레이크 많은 분들 많이 선호하시고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투자하기는 매수를 유지한 가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표 주가를 190에서 200씩 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웨드부시에 따르면 자기가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의 포트폴리오를 이 회사가 확실히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주식도 여러분들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바로 어떤 팔란티아 이런 급 정도로 PR이 상당히 높습니다. PR이 177배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 보실 때는 좀 사실 지금 많이 해보시고 일정 수준 아주 최소한의 비중 정도만 여러분들 좀 투자해 보시는 것 정도를 권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라클도 잘 나가는데 이제 스노우플레이크까지 계속 좀 보시죠.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